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석입니다. 또 2시 영상을 통해 찾아뵙습니다. 오늘 시장 재밌죠? 아침에는 밀렸다가 오늘 현재 시간에는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0.7%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어제는 반대였죠. 아침에 상당히 좋았다가 오후장에 힘이 좀 떨어지는 양상 보였는데 오늘 아침에 영상을 통해서도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금 가격의 폭락이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좀 우려할 필요까지는 없다. 아직 본격적인 조정의 시작 가능성은 낮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장 어쨌든 회복되는 가운데 이제 아주 재밌는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죠. 물론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시장에서 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카카오가 어제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약세해 보이죠. 어제 영상에도 이런 부분은 이제 언급드렸는데요. 구체적인 내용과 자세한 내용도 살펴봐야 되겠죠. 스테이블 코인 이제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전개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또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니까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요.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타이틀을 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코인 전쟁이 시작됐다. 카카오의 부활. 죽었다 살아났죠. 거의 뭐 지옥까지 갔다가 천당으로 올라왔습니다. 반면에 이제 네이버의 침공, 네이버가 좀 후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나무를 인수 합병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체제를 늦게 갖췄죠. 어떻게 본다면 물론 그 이전에 네이버가 이제 업비트하고 제휴하겠다는 얘기는 먼저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네이버의 몸부림이 이미 시작됐고요. 아직도 정확하게 이제 어떤 뚜렷한 이 인수 흡수합병에 대한 방향타를 주지는 못하고 있죠. 자, 오늘 이 내용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글쎄요, 그러기 전에 또 저 시장도 잠깐 뭐 재밌는 얘기를 좀 먼저 드리자면, 여기서 요 얘기는 하나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어제 제가 이제 마감 쇼츠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시장이 불안할 때는 2차 전지. 이거 제가 두 번째 써먹은 겁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시장이 흔들릴 때, 이럴 때는 2차 전지, 시황하고 크게 연관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2차 전지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이제 마감 쇼츠에서 그랬죠.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뭐 움직임 괜찮습니다. 아까보다 상승폭이 좀 줄었습니다만, 그다음에 뭐 삼성 SDI 뭐 등등 해가지고 그래도 오늘 약세 구간에서 재밌는 게 시장이 올라오니까 얘들은 상승폭이 좀 줍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오히려 지금 반도체는 낙폭을 줄이고 올라오고 있죠.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두 축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반도체가 어쨌든 시장의 주도주로서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역할을 하는데 반도체가 약해지게 되면 일반 요즘 보이는 현상이 2차 전지주가 두각을 나타내죠. 이게 앞으로 당분간은 이렇게 좀 투자 대안으로서 얘네들 둘이서 시속 게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약간 조정받고 우려된다 그러면 2차 전지 쪽에 그 어떻게 본다면 뭐 시속 게임으로 계속 둘 다 양쪽 다 좋아질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지금 현재 지수가 워낙 부담스러운 구간에 올라와 있다 보니까 뭐 언제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에 돌입되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참고적으로 시장에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많은 요인이 있죠.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제가 이전에도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빅피처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일단은 핵심 기반은 이제 각 두 기업의 핵심 기반에 좀 차이가 있죠. 카카오는 뭐 잘 아시다시피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증권, 뭐 그라운드 X라는 이제 자체 계열사 내에 블록체인 법인이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벽한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무시할 수 없어요. 뭐 네이버의 주주건, 카카오의 주주건, 뭐 어떤 것도 말이 필요 없고요. 카카오가 이미 계열사의 구조에 있어서는 네이버보다는 월등히 뛰어난 게 맞는 겁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네이버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얘기 드렸다시피 두나무를 흡수합병을 하고 여기에 이제 뭐냐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증권사가 있죠. 증권사가. 근데 여기는 이제 증권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외 증권사가 아니라 증권 거래 사이트 그것도 이제 두나무가 가지고 있던 건데 그걸 갖다 흡수 합병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어떤 증권 회사의 밑바탕 밑바탕으로 좀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전에도 얘기 드린 대로 뭐냐면 TMMF 이게 뭐냐면은 토큰 머니마켓 펀드. 우리 MMF라는 건 있잖아요. 머니마켓 펀드라고. 단기적으로 다 돈을 맡겨도 이자를 주는
펀드죠. 펀드 일종의 펀드인데 이거를 이제 토큰화, 그러니까 코인으로다가 돈을 맡기는 거죠. 코인으로. 이걸 지금 미국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아마 언젠가, 뭐 언젠가도 아닙니다. 조만간에 이게 본격적으로 어떤 투자 상품으로 다 등장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TMMF 쪽까지도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 이쪽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범용화. 그러니까 결국은 코인이 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 사용뿐이 못한다고 한다면은 기업이 이걸로 인해서 돈을 버는 건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뭐냐면 이렇게 좀 범위를 넓혀서 코인 발행 후에 그 코인의 사용도를 넓힌다고 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벌 기회가 그만큼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두 기업 다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아시다시피 카카오는 만약에 자칫 이번에 김범수 창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면 지금 뭡니까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서 이 사업 자체가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카카오의 가장 취약점은 결국은 대주주 오너 리스크, 이게 큰 문제고, 네이버는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롭지만 어쨌든 어제도 재밌는 현상을 보였죠. 전일 같은 경우에 카카오가 무죄 받았다고 하니까 카카오 주가는 올라가고 네이버의 주가는, 제가 분명히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난 토요일 영상에서도 네이버 주가가 그렇다고 해서 폭락하지는 않는다. 약간 상대적으로 밀렸죠. 한 1% 정도 밀려서 마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기업 간의 어떤 권력 구도, 뭐 권력 구도라고까지 표현하기는 그렇고 어떤 경쟁 구도에 대한 부분을 주가가 잘 표현을 해주겠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두 회사가 자체가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을 전략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는 분명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쉽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나라, 이것도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1년에 카드 사용 결제액이 약 한 108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초기에 이제 진입을 해가지고 이 중에 10%만 잠식했다고 치자고요. 10%만 뺏어왔다. 뭐 그 정도 가능할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서 뭐 카카오톡 안에서 뭐 선물하기라든지 뭐 이모티콘 사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를 코인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하면은 뭐 할인을 해주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모션을 하고,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잖아요. 네이버에도 웹툰 서비스가 있고 거기다가 뭐 네이버 프리미엄인가요? 유료 구독 서비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코인으로 하게 되면은 뭐 구독료를 깎아주겠다든지 할인을 해주겠다든지, 그러면 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고, 글쎄요 뭐 일부 뭐 쇼핑몰 뭐 이런 부분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물론 얘네 둘이서 무슨 뭐 이 전체 그 카드 시장의 10%를 얘네 둘만 하는 건 아니죠. 은행도 있고 은행 카드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뭐 이런 부분에서 다 카드 사용의 10%만 뺏는다고 해도 어쨌든 100조 원 될 거 아닙니까? 100조 원 정도. 그죠?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증권사 쪽에서 나온 얘기가 10조 원당 1년에 약 한 3천억을 벌게 해줄 거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니까 수익률이라고 해봐야 10조에 3천억이면 3% 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맡긴 거에서 이자 비용 발생하는 게 뭐 그 정도 수준이겠죠. 일부 수수료하고 포함해가지고. 자, 그러면 3천억이라는 돈을 어쨌든 간에 버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그게 카카오와 네이버 둘이서만 다 버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저는 얘네들이 둘이서 하게 되면 시장의 절대 강자가 둘이 될 거라고 봅니다. 거의 시장의 최소한 제가 볼 때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50% 이상의 시장 잠식률, 점유율을 갖다가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 플랫폼이 그만큼 좋으니까. 은행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경쟁이 취약할 수뿐이 없어요. 이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럼 얘네 둘이서 어쨌든 간에 시장을 잠식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자, 근데 이걸 누가 먼저 진입하냐가 문제예요. 이게 참 초기 선점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초기 선점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자꾸 뉴스에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곧 정부안이 나올 텐데, 이걸 이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최초의 진입 자체의 어떤 부분을 대 가지고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은행이 대주주. 이 뭐 이전에도 이게 뭡니까? 지금 저거 민주당의 원내 대표인가요? 원내 대표인가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전에.
그래서 은행이 일대 주주가 돼가지고 51%의 지분을 갖고 나머지 기업들은 여기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이런 형태로다가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이건 참 의미 없는 짓이에요. 어떻게 본다면요. 의미 없는 짓이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전에부터 얘기했다시피 자 그럼 여기서 카카오는 전에도 이거 제가 계속 주장해온 내용이죠. 카카오 뱅크가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무리할 이유가 없죠. 그다음에 은행이 대주주, 일대주주라 한다면 뭐 뱅크가 당연히 카카오는 뱅크로 발행을 하고 근데 카카오 뱅크는 이런 그 인력이 현재는 없어요. 이가 뭐 이 블록체인을 갖다 관리하고 그다음에 운용하고 하는 인력은 없습니다. 그건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 카카오 그룹에서는 카카오페이가 가지고 있죠. 그러면 카카오뱅크의 명의로 발행만 하고 카카오페이가 그거를 관리, 유지, 보수, 유통 이거를 페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또 플랫폼 안에서 코인을 사용하게끔 하고 그럼 간단하죠 카카오는. 그럼 네이버 입장에서는 만약에 은행이 컨소시엄을 한다면 제가 볼 때 네이버가 참여를 주저주저 할 것 같아요. 물론 모르죠. 뭐 또 뭐 국민은행이나 뭐 하나은행이나 뭐 신한은행하고 제휴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네이버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제가 네이버 대표라고 한다면 이게 이런 표현이 뭐 유튜브니까 쎄 빠지게 못 빠지게 졸라게 고생해가지고 결국 은행 좋은 일 시키는 거죠. 맞죠? 왜 네이버의 플랫폼 그 강력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를 활용을 해가 네이버가 그걸 활용해 가지고 코인 가지고 진짜 연락에 돈 뭐 쎄 빠지게 못 빠지게 하여튼 돈을 벌었는데 문제는 뭡니까? 얘가 대주주가 아니잖아요. 51%의 대주주가 아니잖아요. 대주주는 은행인데 은행 돈 벌어주는 거죠. 그럼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 얘기가 너무 무리가 있으면 무리가 있다고 제가 댓글창에다 올려주세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네이버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차라리 네이버 입장에서는 조금 늦게 하더라도 나중에 뭐 이게 뭐냐면 일반 기업들한테 문호를 열어주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물론 아직까지 정부의 방안이 완전하게 어떤 셋업이 돼가지고서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건 우리 어떻게 본다면 억측이지만 우리가 미리 시나리오를 짜고 이거에 대한 부분을 생각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은 해놔야죠. 만약에 뭐 빅테크까지 다 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그럼 네이버 들어가니까 좋은 거고 카카오도 뭐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죠? 그럼 뭐 둘 다 쎄쎄쎄 하면서 둘이서 서로 땅땅 먹기 하면 되는 건데 이게 한 가지는 아셔야 되는 게 은행이 하게 되면 은행도 그냥 무조건 하는 건 아니죠. 승인이 되는 거고요. 이 사업이 승인. 그 다음에 네이버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다면 얘는 허가예요. 허가입니다. 승인과 허가는 다르죠. 뭐가 다른지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승인은 뭐냐면은 모든 조건은 갖춰져 있는데 얘가 맨 마지막에 자, 예를 들게요. 카카오뱅크가 이제 발행자가 돼가지고 은행이니까 발행자가 돼가지고 시작한다고 한다면은 자, 승인을 받아라. 이건 뭐냐? 카카오뱅크에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요건이 있죠. 뭐 자본금을 그래도 얼만큼 충당해 놔라.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돈을 얼마 정도 뭐 저기 뭐죠? 핀테크 쪽에서 대선 충당금 쌓아놓듯이 어쨌든 쌓아놔라. 돈을 일정 부분 있어야 된다. 플러스 관련된 직원이 몇 명 이상 돼야 된다. 플러스 그다음에 보통 이제 금융기관을 이 설립 저 허가를 줄 때 뭘 보냐면 전산실을 뭐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을 만들어라. 그럼 요게 만들어져서 저 다 이거 조건 충족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뭐 금감원이 됐든 관리감독기관, 뭐 금융위원회가 됐든 간에 그래 그럼 발행해 너 시작. 글쎄 요 기간이 제가 볼 때는 통상적으로 보면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요게 일단이고요. 허가의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얘가 발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네이버는 발행할 능력이 있죠. 충분히 있죠. 뭐 자본금도 엄청나게 먹고 자산도 많고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도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가 자기 저 자본들 청산해 가지고서 충분히 다 어떤 그 사태를 해결할 정도의 능력이 되죠. 뭐 주식만 해도 지금 주가가 얼마인데 시가총액만 해도 얼마인데 그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래도 허가를 내면 다 봅니다.
주주 하나하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주주요건 1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지분자들에 대한 어떤 조건도 다 따지게 되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발행 능력과 그다음에 관련 기술 확보 여부 뭐 등등을 아주 세밀하게 보는 거죠. 허가는 그냥 기간으로 본다면 한 6개월 정도 보통 걸려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자문사, 뭐 투자 자문사, 뭐냐면 운용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그다음에 신탁사 뭐 이런 거 허가 낼 때는 보통 심하게는 1년 이상도 가거든요. 1년 이상도 갑니다. 1년 이상 가도 될까 말까 한 경우도 많아요. 근데 물론 뭐 스테이블 코인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준금융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깐깐한 심사를 볼 거예요. 그럼 네이버는 그 심사를 받아야 돼요. 카카오는 그런 전에 말씀드렸 예전부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카카오는 그런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 그냥 뱅크로 발행해 가지고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승인만. 오히려 진입이 쉽죠. 그럼 네이버의 입장에서 만약에 은행이 컨소시엄에 축이 되고 은행이 계속 51%를 갖고 지분을 네이버가 여기 참여하라고 한다면은 네이버가 이번에 두나무 흡수합병한 거에 의미가 좀 퇴색되게 돼 있죠. 그렇다고 뭐 네이버의 가치가 훼손돼 가지고 엄청나게 뭐 주가가 폭락을 한다든지 하락한다든지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어쨌든 흡수합병한 거에서 준비한 거가 어떻게 본다면 메가리가 떨어지겠죠. 이거는 지금 현재 저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게 뭐 어떤 게 예측하기가 어려우냐면 정부가 과연 은행을 위주로 하라고 할지 아니면 일반 기업도 참여하는데 대신 제약을 줘서 뭐 빅테크든 뭐 어떤 그 모기업의 자본금 규모나 자산 규모나 이런 거를 가지고 따질지 그것까지는 제가 예측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하도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얘기는 어쨌든 간에 이 얘기가 맞습니다. 은행이 컨소시엄에 축이 되고 그 컨소시엄에 일반 기업들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한국은행의 얘기와 그다음에 민주당 쪽 얘기에 이게 절충안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또 그때 뭐 개소리라고 제가까지 표현을 했습니다만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내용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어쨌든 기업의 입장에서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이미 성공 모델, 이 사업의 성공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테더, 그 다음에 서클 이런 성공 어떤 그 모티브화 될 수 있는 동기화 될 수 있는 성공 모델 그 우리가 뭡니까 어? 수익 모델이라고 하죠. 수익 모델 그게 만들어져 있죠.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업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업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준비해서 TF팀까지 만들고 네이버는 뭐 업비트까지 인수 흡수 합병하고 막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는 거는 분명해요. 이 정부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늑장을 피고 있는 게 문제인 거지. 카카오는 이제 왜 어제 제가 그 얘기를 드렸죠. 카카오가 바로는 10만 원 못 갑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카카오페이가 좀 빨라지기 시작하죠. 카카오페이가 오늘 주가 움직임이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빨라지기 시작하고 있죠. 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하게 됐으니까 할 수 있게 됐으니까 편안하게. 뭐 카카오뱅크보다도 카카오페이가 움직이는 게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네이버도 오늘 하루 쭉 밀렸다가 오늘 좀 그나마 회복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이버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앞으로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는지를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을 제가 미리 어떤 시나리오에서 얼터너티브 알트 1, 2, 3 정도는 우리가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미리. 자 그럼 정부가 빅테크 기업 다 참여하라고 한다. 그럴 때와 은행만 하라고 할 때도 있을 거고 은행이 컨소시엄의 중심이 돼서 하라고 할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다양한 변수. 왜 정책 변수라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정책적인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는 누가 예상을 합니까? 그걸 갖다 쪽집게처럼 야뭐 이거 뭐 내가 맞췄지 그건 아니죠. 그거는 운이 좋았던 것 뿐인 거지. 그걸 100% 맞출 인간이 어디 있어요. 뭐 내가 정부 고위 관리자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정부 고위 관리자여도 그걸 알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그잖아요. 물론 우리 아버지는 아니지만 은퇴하셨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좀 우리가 그 시나리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뉴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올 거란 말이죠, 어느 순간에. 그럼 주가는 또 어느 순간에 확 움직일 거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미리 대비해 놓고 생각해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 뜨고 코 베이는 거죠. 눈 뜨고 그냥 코 싹둑 베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부분은 알아야 돼요.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가 어쨌든 간에 구조적으로 본다면 아까도 했다시피 카카오는 증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이 유리한 건 분명히 맞아요. 유리한 게. 유리한 게 맞습니다. 그럼 오늘 카카오 주가 왜 빠지냐고요? 메리츠증권에서 오늘 희한한 레포트를 내놨어요. 메리츠증권에서. 메리츠증권 이전에 개방신 한번 당했죠. 5만 원 정도 때에 예전에 최근이 아니고 5만 원 좀 안 될 때인가 하여튼 그때 레포트 내놓고서 야 이제 카카오 날라간다 했는데 그때 당시 주가가 폭락을 해가지고 4만 원도 깨졌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아픈 역사가 흑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또 이제 뭐냐면 김범수 창업주가 사법 리스크를 해소했지만 성과가 안 좋다. 광고 성과가 그것도 개소리인 게 지금 카카오의 입장에서는 물론 자체적인 내부 광고 실적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카카오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광고 수익이라는 게 54% 정도뿐이 안 돼요. 구글 같은 경우가 전체 자기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 네이버가 약 한 70% 가까이 됩니다. 70%, 70% 조금 안 돼요. 70% 조금 안 됩니다. 카카오는 광고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보다 좀 낮은 편이에요, 원래. 그보다 지금 현재 뭐냐면 카카오가 주 수익의 어떤 실적에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의 실적이 더 중요해요. 지분법 평가익 부분 때문에. 근데 얘들이 요즘 돈벌이를 잘하죠. 특히 카카오뱅크 잘하고 있고 페이는 뭐 이미 흑자 전환되고 있고 여기다 스테이블 코인까지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사업한다고. 카카오페이는 이제 막 흑자로 들어서도 코딱지만한 돈, 뭐 1년에 뭐 분기에 몇십억 벌고 앉았는데 1년이면 한 1,000억씩 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뭐 이게 뭐 얼마큼 갈지 누구도 짐작이 안 되는 부분 아닐까요? 예전에 제가 뭐냐면 그때 하이닉스가 그 뭡니까 2분기 실적 발표하자마자 골드만삭스 개소리 할 때 그것도 제가 반박을 했었는데 그때 영상 지금도 있습니다. 쌉소리 하지 마라. 이게 결국은 HBM 반도체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건 저도 인정했어요. 다만 파이가 커진다. 그릇 자체가 이 시장의 그릇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 가격이 좀 밀려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 양으로 채우고도 남는다. 이게 그 당시 제 논조였습니다. 지금 카카오 자체가 광고 매출 쪽에 대한 부분을 늘리려고 하는 시도를 이번에 카카오톡의 그 개편 때 그걸 한 건 맞는데 그게 어떤 큰 뭡니까 뭐 저기 광고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줄어가지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죠.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따져야 돼요. 이제 조만간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10월이 다 돼가고 있는데 조만간에 정부 방안이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온다 지금 군불대고 있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이제 뭐냐면 자꾸 이제 여론을 쑤시는 거죠. 살짝 흘려가지고 자 이럴 때 여론이 어떤지 저럴 때 여론이 어떤지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정부도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정부가. 근데 정부가 이거 정책을 함부로 내놨다가 만약에 이거 실패를 한다면 정부가 큰 데미지를 입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여론을 군불대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실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냐면 정부에서 이걸 턱 던져서 야 요렇게 할 거다라고 소스를 던져가지고 언론에서 딱 넣어놓고 여론 추이 보고 저렇게 할 거다 해놓고 이렇게 지난번에 뭐 대주주요권 50억 그다음에 저 뭐죠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문제 그것도 이제 원한대로 안 하고 좀 올려봤는데 그것도 또 여론이 안 좋으니까 좀 내리죠. 이게 현 정부 지금의 정부가 여론을 굉장히 많이 의식해요. 다른 정부보다도.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제가 그걸 뭐 평가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론을 많이 의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게 이제 시작됐고 관련주들 쪽 오늘 뭐 카카오가 주가가 밀린다고 해서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카카오 입장에서도 저 뭐죠? 인적 분할에 대한 문제를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럴 수뿐이 없어요. 아직 뭡니까? 검찰이 지금 항소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항소하게 되면 또 이게 터질지 모르는데 그냥 뭐 맹캉 지금처럼 당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못했던 인적 분할 시도를 하면 분명히 저는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두나무하고 인수흡수합병에서 이제 주주 설득 요건이 지금 관건이죠. 주주들을 설득해가지고 100% 주식을 다 흡수해야 되니까 그걸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차곡차곡 지금 현재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위한 준비 과정을 하고 있고 이 두 거대 플랫폼 회사들이 모두 스테이블코인에 상당히 어떤 사활을 걸고 아마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리한 건 카카오가 분명히 유리한 게 맞고요.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가 좀 어제는 솔직히 저는 이런 얘기도 좀 오지만 사법 리스크가 좀 터졌으면 그냥 그러니까 뭐 이렇게 벌금형 정도 받았으면 야 참 이 좀 방송 소재로 영상 소재로다가 좋은 게 많겠다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랬으면 아마 어제 분명히 됐죠. 카카오페이가 아침에 그 선고 이전에는 먼저 움직이고 있었어요. 먼저 주가가 위로 먼저 올라가고 카카오는 한 2%, 카카오페이는 한 3에서 4% 움직이고 있었죠. 맞죠? 그다음에 선고 나오니까 얘가 그냥 가만히 있고 얘가 이제 치고 올라갔죠. 그죠? 카카오가. 이게 만약에 어제 만약에 사법적 이게 왜 지난번에 얘기 드렸는 대로 만약에 사법 리스크가 어제 터져가지고 이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은 카카오는 매각 이슈가 붙는다고 제가 얘기드렸죠. 매각 이슈가. 카카오뱅크랑 카카오페이는 일부 지분에 대한 매각 이슈가 터지기 때문에 일종의 M&A가 되겠죠. M&A가. 그래서 이제 주가가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본다고 했는데, 물론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뭐 실제 그렇겠습니까? 갖고 주주분들 보면 또 칼 들고 저한테 뛰어올까봐 겁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중요한 거는 곧 정부 방안이 나올 거고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지금은 투자 매력이 차고 넘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뭐 다른 쪽 반도체도 여전히 좋고 제가 얘기한 대로 2차전지 좋고요. 그다음에 LG그룹주에 대해서도 제가 좋게 얘기했는데 오늘 LG그룹주도 밀리다가도 그냥 바로 보아보죠. LG그룹주가 잘 나가요. LG화학 보세요. 제가 잘 나가는 LG그룹 해가지고 벌써 이미 영상 올렸죠. LG화학 보십시오. 그냥 막 날라다니고 물론 뭐 개인적으로 선호하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날라가고 있고 지금 시장이 아직은 꺾일 때가 아닙니다. 꺾이는 상황까지는 아니고 물론 이 시장도 언젠가 조정이 오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위험 지구가 있으면 제가 이승석이 여러분들의 100억을 같이 벌어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벌 겁니다. 좀 뭐 여러분들만 벌면 안 되지. 저도 이제 같이 벌어야죠. 100억 버는 그날까지 제가 그런 시그널은 아주 귀신같이 잡아내잖아요. 귀신같이 쪽지기같이 팍팍 잡아냅니다. 뭐 환율 매우 민감하게 보면서 오늘 환율은 이랬고 뭐 채권 이랬고 이렇게 얘기 드리잖아요. 신경 쓰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뒤에는 여러분들 앞이라고 할게요. 뒤에 있으면 너무 또 음침하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 끌고 가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제 시작됐습니다. 전쟁 시작됐고요.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잘 짜셔야 될 때가 됐고 이쪽을 가지고 그동안 고생하셨던 분이라면 조만간에 큰 수익이 제가 지금 현재도 시장에서 10배거 5배 10배 갈 수 있는 쪽 섹터를 고르라면 지금은 저는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AI 이쪽을 자신있게 얘기를 드립니다. 제 얼굴과 이 멋진 얼굴과 제 이름을 걸고 다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미래형 사업입니다. 미래형 사업. 여기 플러스 알파 로보트 로봇 쪽 미래형 산업에서 결국은 큰 수익이 나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의 방산도 미래형 산업이었죠. 지금도 미래형 산업이고요. 자, 이런 부분을 오늘 잘 보시고 영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투자 아이디어를 정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따 4시 반에 마감 쇼츠를 통해서 마감 쪽에서는 늘 그 다음날 좀 유망한 섹터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겁니다. 앞으로 제가 요즘에 좀 내용 그다음에 포메이션을 조금씩 바꾸고 있죠. 다 여러분들한테 더 실질적인 투자 아이디어에 요만큼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저의 작은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영상 마칠 때는 늘 그렇다시피 구독,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4시 반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